네, 여러분, 우리 벌써 우리 2차 2과목 밭작물 내용 살펴볼 차례죠. 네, 바로 밭작물 내용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절 밭작물 손해평가 그리고 보험금 산정은 어떻게 하냐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밭작물, 우리 보장 방식 총 3가지로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2차 1과목에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두 번째, 생산비 보장 방식, 세 번째는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방식 상품,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밭작물 품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품목 기본적으로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데 우리 2차 1과목에서 배웠던 품목이 지금 하나로 추가가 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바로 수박입니다. 우리 2월 달에 2025년 11회차 손해평가사 교재가 개정이 되었죠. 자, 그때 수박 품목이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차 1과목은 개정 전 교재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박 품목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 수박이 지금 개정되면서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되는 내용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수박 포인트 잡고 보실 겁니다. 자, 우리 해당하는 품목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앞 글자 따서 외우면 쉽죠? 마, 양, 고, 옥. 옥수수는 옥수수랑 사료용 옥수수 2개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자 3개 들어가죠. 감감감, 콩파차, 양배추, 거기에다가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수박까지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먼저 품목들의 큰 특징 간단하게 보자면은 먼저 마늘이랑 양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누적 비대 추정 지수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얼마나 클 거야 라고 우리가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누적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해야 되는 품목이고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충해 보장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병충해에 따라서 1급, 2급, 3급 병충해로 나눴고 각각의 1급은 몇 % 인정하냐, 2급은 몇 % 인정하냐 이렇게 인정 비율이 나눠져 있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랑 우리 사료용 옥수수 2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박은 새롭게 추가가 된 거니까 이번 시간부터 우리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종합위험이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보장하는 게 종합위험이라고 했고요. 수확량이 감소해서 보장해는, 자, 그게 바로 이러한 품목들이 있구나. 먼저 품목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내용 보실게요. 자, 우리 각각의 시기별 어떤 조사를 시행하냐 먼저 큰 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지금까지 배웠을 때 논작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각각의 시기별 조사 종류 살펴봤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는 특이한 사항 위주로 빠르게 보자면은 생육 시기는 마찬가지로 수확 전, 수확 직전, 그리고 수확 시작 후 수확 종료까지 나뉘고요. 각각의 시기에 맞는 조사 내용, 조사 시기, 조사 방법, 그리고 특이사항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생육 시기 수확 전에 재파종 조사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특이사항 뭐예요? 우리 지금 살펴본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 감소 품목 중에서 마늘만 재파종 보험금 드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식은 양배추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파종이랑 재정식 둘 다 마찬가지로 다시 심는 거를 지금 조사해서 보험금을 드리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종은 뿌려서 심는, 파종한다 라고 하고 정식은 옮겨 심는 개념이다. 이 개념 자체가 조금 틀리지 비슷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작 불능 조사 우리 밭작물은 전 품목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품목만 빼고 들어갑니다. 차가 제외된다. 그래서 우리 방금 살펴본 마양, 고옥, 감감감, 콩파차, 양배추, 수박 품목 중에서 차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되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확 직전에는 우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확량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수확량 조사는 전수조사, 전체를 수확해서 조사하는 것 또는 표본만 채취해서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그 농지의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이사항은 사료용 옥수수는 수확량 조사 진행하지 않아요. 자, 여기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확 시작 후 수확 종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수확량을 조사하게 되는데 특이사항 차 같은 경우에는 수확 직전이나 사고 접수 지체 없이가 아니고 조사가 가능한 날짜, 조사 가능일에 우리가 조사를 한다. 얘가 특이하죠. 이거는 차 품목에만 해당한다.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는 표본 조사를 진행하는구나까지 한 번 더 봐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차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우리 이제 이렇게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수확량 그리고 감수량을 확인을 통해서 수확량 조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큰 틀 잡고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자, 대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죠.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이에요.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들어가고요. 특이사항으로 병충해인데 병충해는 우리 감자에만 해당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여러분 손으로 쓰면은 기억에 잘 남겠죠. 우리 밭작물 종합위험 수확 감소에서 병충해는 감자 분목에만 해당.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 한 번 더 필기해 두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보다 직접 교재에 이렇게 쓰는 게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사 언제 하냐? 사고가 접수되면 한다. 조사 방법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우리 재파종 조사는 마늘 분목에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을 때 재파종 조사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농지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조사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보장하는 재해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우리 돈 나가는 거는 전부 다 면적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파종 전조사죠. 자, 우리는 이거를 1차 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이 맞냐? 그 여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조사해요? 먼저 표본 구간을 몇 개로 할 거냐? 별표 1에 따라서 표본 구간의 총 개수를 산정하고 총 개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재배 방법이랑 품종 등을 감안해서 우리 이 대표성을 띠는 구간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해당 지점의 출현율이 낮아요. 현저히 높거나 낮아서 표본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에 다른 지점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표본 구간까지 정했어요. 그러면은 표본 기간의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식물체는 몇 주가 있냐? 식물체 주수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선정된 표본 구간별로 우리는 1항 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8주 이상 또는 1m에 해당하는 1항 길이, 1항 폭, 그리고 식물체 주수를 조사를 한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 마늘이죠. 자, 마늘 농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마늘 농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계약자가 이렇게 이미 두둑을 만들어서 마늘을 심어놨어요. 이게 두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둑에다가 마늘을 콕콕콕콕콕콕 심어놨다고 보면은 지금 여기 높게 튀어나온 여기가 두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둑과 두둑 사이에 여기 이렇게 파인 데가 이제 고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둑이랑 고랑 여기를 모두 합해서 우리는 일항폭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일항폭은 고랑 포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두둑이랑 고랑을 합해서 우리는 일항폭 여기를 잴 거고요. 그리고 일항 길이는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일항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 구간을 정했으면은 이렇게 일항 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8주 이상이나 1m에 해당하는 일항 길이. 자, 일항 길이는 8주 이상이나 아니면은 1m에 해당하는 일항 길이, 그리고 고랑을 포함한 일항폭, 그리고 식물체 주수를 조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파종 이행을 완료했냐 그 여부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재파종 후 조사, 다른 말로 하면은 2차 조사라고도 합니다. 이 2차 조사, 재파종 후 조사에서는 다시 몇 주를 파종했냐? 우리가 파종 주수를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재파종 전조사에서 재파종 보험금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재파종이 실제로 완료됐냐, 재파종이 완료된 이후에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표본 구간을 선정하고 그리고 표본 구간의 길이랑 파종 주수를 조사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파종 주수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 아까 앞에 1차 조사에서는 이 자리가 식물체 주수였습니다. 근데 우리 2차 조사, 재파종 후 조사에서는 파종 주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재정식 조사 나오죠. 재정식 조사는 우리 밭작물 수확 감소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양배추 품목에만 해당한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여러분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저는 3번 같이 볼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조사에서는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이 맞냐 그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될 건데요. 먼저 피해 면적을 확인할 건데, 우리가 피해 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냐, 나번에 나와 있는 이 피해 면적의 확인 기준, 얘가 중요해요. 여기 별표 한 개 달고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피해 면적을 작물이 고사되거나 작물이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면적을 피해 면적이라고 판정할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체크해서 한번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재정시기 이행이 완료됐냐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게 마찬가지로 후조사, 2차 조사라고도 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 피해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식이 이루어질 수 있죠. 계약자가 바빠서 일부만 다시 심을 수 있어요. 이러한 케이스는 재정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 다시 심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빼고 우리가 산정할 거야 라고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시 생각하시면 당연한 얘기죠. 재정식 다시 심는다고 보험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정말 다시 전부 다 심어야지 우리가 그만큼 보험금을 드리는 거고, 돈 받아가 놓고 다시 안 심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보면은 우리 농지별 상황에 따라서 1차 조사를 생략하고 2차 조사 시 면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참고로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이론서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는구나 큰 틀은 잡혀 있지만, 이게 실제로 농지에 가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자를 상황을 보고 계약자의 농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이렇게 알맞게 진행을 할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조사. 자, 경작불능조사는 딱 한 가지 품목 제외했어요. 뭘 제외했어요? 차 빼고. 차 품목 빼고 나머지 들어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품목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같이 살펴볼 때 여러분도 그냥 여기 그냥 품목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기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같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저장하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같이 품목을 살펴보는 거니까, 여러분도 저랑 같이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면서 말로 하면서 지금 품목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마양, 고옥, 그 다음에 감자 3개 나와요. 감감감, 콩팥, 차 빼고니까 차는 여기, 양배추, 그 다음에 수박까지 이렇게 우리가 차 빼고 나머지 품목들이 경작불능보험금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 시기 언제 하냐, 피해 사실이 확인 조사가 되면은 직후 또는 사고가 접수된 직후에 조사를 할 거다.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아, 우리 맞다. 우리 경작불능보험금도 먼저 전조사 있었고 두 번째로는 후조사가 있었죠. 후조사로는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동일한 내용 나왔나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라번 보자면은 먼저 전조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경작불능은 식물지 피해율로 따진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식물지 피해율 조사를 이 전조사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보장하는 재해가 맞는지 심사하고 돈 나가는 거니까 면적 확인하는구나. 그리고 경작불능이니까 우리 식물지 피해율 따진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이냐를 지금 따질 거예요. 근데 조사 어떻게 해요? 목측조사 눈으로 봐서 우리가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지 피해율이 65%,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이냐 그 여부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65% 된다고 다 보험금 나가는 거 아니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계약자한테 경작불능보험금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그 신청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는 수확량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료용 옥수수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품목은 우리 수확량 조사 대상인지 확인을 할 거는데 또 하나 중요 포인트. 괄호에 나와 있는 콩팥 제외가 중요하죠. 자, 이게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식물지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계약자가 나중에 이 농지는 우리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수확감소보험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콩이랑 팥은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 논작물에서 배운 거 한 개 생각나셔야 돼요. 우리 벼도 그랬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콩이랑 팥이랑 벼, 이 세 가지 품목은 식물체 피해율,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수확량 조사 하지 않음. 한마디로 콩, 팥, 벼 같은 경우에는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이면은 수확량 조사 하지 않음. 한마디로 경작불능보험금 받아라.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콩, 팥 제외 얘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벼에서도 지금 동일한 내용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별표 한번 다시 달아주고 우리 논작물에서 배운 벼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작불능조사는 우리 2차 조사로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죠. 계약자가 나 경작이 불능해서 보험금 주세요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농지가 산지 폐기 등으로 이 시장으로 유통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게 우리 후조사 2차 조사라고도 하죠.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 경작불능 조사, 경작불능 보험금은 논작물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내용 읽히시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량 조사. 여기 적용 품목 보자면은 한 가지만 제외해요. 사료용 옥수수는 수확량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 품목 다 들어간다. 어떻게 하냐? 조사 대상. 그리고 조사 시기 언제 하냐? 수확 직전에 하는데 특이 케이스 차의 경우에는 조사 가능 시기에 우리 수확량 조사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특이사항 위주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차 같은 경우에는 조사 가능 시기에 수확량 조사를 진행한다. 차 빼고 나머지는 수확 직전에 수확량 조사를 진행을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사 어떻게 하냐? 자, 기본 내용이에요. 먼저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먼저 그 여부를 심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콩, 팥의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인지 확인하래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콩, 팥 같은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 받는 대상이에요.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이면은 경작불능보험금 무조건 받고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 팥은 경작불능보험금 대상 여부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수확을 해가지고 지금 수확량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 그리고 시기를 결정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밭작물에서는 요게 아주 중요하게 되겠죠. 수확량 조사 적기가 언제냐?
시기를 언제 해야 되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구나 한번 생각하고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수확량 재조사 그리고 검증조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수확량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2주 이내에 수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조사나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몇 주 이내? 2주 이내에. 수확량 조사 실시 후에 2주 이내에 수확을 무조건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 품목별로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참고로 이 내용은 우리 지금까지 시험에서 괄호치기 문제, 괄호 문제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 이 표를 공부하는 방법은 무조건 많이 읽어라. 그리고 중요한 내용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 쳐 드릴 건데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기본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서 어느 부분이 빈칸을 뚫어놔도 여러분이 바로바로 앞뒤 문장을 읽으면서 빈칸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별표 한 개 다시 달고 내용 볼게요. 먼저 양파 나옵니다. 양파는 수확량 조사를 언제 하는 게 좋냐? 지금 그 적기, 그 시기가 나오는 건데요.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에 수확량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대가 뭐예요? 비대는 토실토실 살이 찐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파가 토실토실 살이 찌는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 수확량 조사를 하기 좋은 시점인데 우리가 양파 살찐 걸 어떻게 알아요?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우리가 양파의 비대가 종료됐다고 판단을 할 거야. 도복은 뭐예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기가 쓰러지면은 양파가 다 자랐다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가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늘도 마찬가지로 마늘이 토실토실하게 비대가 종료된 시점이 수확량하기에 딱 좋은 적기겠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자, 괄호 내용 중요하죠. 마늘의 잎이랑 줄기가 2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 어떻게 돼요? 색깔이 변해요. 황변하여 말랐을 때랑 그 해당 지역, 마늘을 심어 놓은 지역에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우리가 이때를 마늘의 비대가 종료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잎이랑 줄기, 얘네의 황변 정도를 보고 우리가 마늘의 수확량 조사 적기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고구마. 고구마는 언제가 좋냐? 삽식일로부터. 고구마는 우리가 줄기를 잘라서 흙 속에 꽂아 뿌리 내리는 방법을 삽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구마를 심은 날짜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우리가 적용을 할 거야. 아, 그래서 고구마는 120일이구나. 이렇게 숫자 외우시면 되고요. 감자는 지금 우리 재배 방식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감자는 우리 숫자 2개 나올 거예요. 110일이랑 95일 2개 나올 겁니다. 먼저 고랭지 재배 감자 같은 경우는 우리 감자는 파종하죠. 그래서 파종일로부터 110일. 봄 재배 감자는 파종일로부터 95일. 가을 재배 감자는 우리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주 지역은 110일 이후, 그 이외에는 95일 이후가 우리 비대가 종료됐다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해당하는 숫자들을 외우시면 되고요. 옥수수. 옥수수는 수확 적기에 수확량 조사를 하래요. 근데 수확 적기가 언제야 보면은 옥수수 수염 알죠? 옥수수는 수염이 나온 뒤 25일 이후에요. 우리가 옥수수는 통상적으로 옥수수 수염 나온 다음에 25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수확을 하기 딱 좋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 중요합니다. 차는 내용이 아주 길어요. 빈칸 채우세요 라고 나오기 딱 좋은 조건이죠. 자, 차는 우리가 이 수확량 조사하는 적기가 조사 가능일 직전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조사 가능일 직전을 뭘로 판단하냐? 아래 괄호에 아주 길게 나와 있죠. 조사 가능일은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의 대다수의 신초가 1심 2엽의 형태를 형성하며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그 옆에 괄호에 나온 내용이 중요해요. 신초장 4.8 이상, 엽장 2.8 이상, 엽폭
0.9 이상으로 자란 시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학년도 5월 10날을 초과하면은 우리는 5월 10을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차나무를 보자면은 이렇게 지금 요렇게 되는 게 1심 2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우리는 요 형태, 이거를 1심 2업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신초가 1심 2업의 형태를 형성하고, 그리고 신초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의 키를 의미하는 거죠. 자, 신초장 얼마 이상? 4.8cm 이상 되는 거고요. 옆장은 뭐예요? 옆장은 잎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이거를 옆장이라고 할 건데요. 옆장은 2.8cm 이상이에요. 옆폭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잎의 폭을 우리는 옆폭이라고 하는데요. 옆폭은 0.9cm 이상.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가 됐을 때 수확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거야. 그리고 5월 10 날짜 초과하면은 우리는 수학년도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할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는 내용이 엄청 많지만 여러분이 제가 그려드린 요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거 한 개 그려놓고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콩도 수학 적기에 지금 수학량 조사를 해라. 근데 도대체 수학 적기가 언제야?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에 80에서 90% 이상이 고유한 성숙, 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에서 14일이 지난 시기가 우리는 콩의 수확 적기다. 와, 가로치기 문제 4개 딱 좋은 거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팥은 꼬투리가 7에서 80% 이상이 성숙한 시기가 수확 적기다. 양배추는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우리 양배추 생긴 거 모르신 분 없죠? 동그랗게 이렇게 모이는 걸 우리는 결구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양배추는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배추 모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양배추의 수확 적기라고 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 수박 아주 중요해요. 수박이 중요한 이유는 새롭게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품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나오기 딱 좋다. 수박의 수확 적기는 꽃가루 바지 후 또는 착화된 후 35일에서 45일 지났을 때 우리가 수박의 수확량 조사 적기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수박은 꽃가루 바지 후 또는 착과 후 35에서 45일, 이때가 정말 좋은 수확 적기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각각의 품목별 수확량 조사 언제 하는 게 좋냐, 각각의 품목별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 확인해야겠죠. 돈 나가는 거니까 면적 확인한다. 특이사항은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수확 면적률도 확인을 할 거야. 목축이죠. 눈으로 볼 거예요. 눈으로 봐서 보험에 가입할 때의 수확 면적률이랑 실제 수확 면적률을 비교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두 가지 수확 면적률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우리 계약사항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조사할 거야?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표본 조사 방법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표본 구간 선정 다 나와 있어요. 다 이거 우리 아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5번만 살펴볼게요. 양파랑 마늘, 이 두 가지 품목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양파랑 마늘의 경우에는 그 해당의 지역별 수확 적기보다 우리가 일찍 조사를 시행할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수확 적기까지의 자녀 일수별 비대지수를 추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양파랑 마늘 품목의 누적 비대 추정 지수다. 그래서 우리가 밭작물, 지금 수확 감소 밭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양파랑 마늘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보다 일찍 조사하는 경우 자녀 일수별 비대 지수를 추정해서 적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확량 조사 내용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표본 구간, 면적 조사 방법, 그리고 수확량 조사 방법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